안녕하세요. 스칼렛의 마이너한 직장의 스칼렛이라고 합니다. 우선 유튜브 영상을 너무 오랜만에 올리게 된 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저는 유튜브를 생업으로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따로 하고 있는 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 워낙에 바빠서 제 몸이 피로해지고 그러다 보니 유튜브 쪽으로 조금 소홀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유튜브 영상을 자주 못 올리게 됐고 많은 분들을 좀 기다리게 해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 저도 좀 더 시간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자주 영상을 업로드하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랜만에 찾아뵙게 된 리뷰 영상으로는 어떤 책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이 책입니다. 바로 캐롯 작가님의 삶은 토마토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문학 테라피라는 조금 생소한 출판사에서 출판해 주셨는데요. 이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 들어본 출판사였는데요. 아무래도 이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런 베스트셀러 같은 작품을 출판하시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은 약간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작품들을 발굴을 해내셔서 출판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덕분에 이 삶은 토마토라는 작품을 저도 찾게 되었으니까요. 정말 감사한 데죠. 그리고 이 책 표지 디자인도 정말 특이한데요. 책 표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이민정 디자이너님께서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책 표지 디자인 정말 독특하게 여기 보시면 샌드위치가 있고요. 샌드위치에 이렇게 세 사람이 이렇게 샌드위치에 매달려 있는 디자인이 있네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책을 처음 보자마자 딱 들었던 생각이 제목이 정말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요. 제목이 삶은 토마토잖아요. 근데 이 삶은 토마토라는 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제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삶은 토마토의 삶은이라는 게 약간 조리법에서의 삶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일단 삶은 토마토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끓는 물에 삶아놓은 토마토를 그냥 먹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소스도 만들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약간 조리한 토마토라는 식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의미가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의미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작가님이 의도하고 일단 삶은 토마토에서 삶은이라는 게 인간의 삶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토마토다 라는 뜻으로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의 삶이 토마토다라고 써놓으신 것 같냐면요. 일단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과일이다, 채소다 이런 걸로 많은 논쟁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토마토는 과일이다, 아니다, 채소다 이런 식으로 계속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심지어 법정까지 가가지고 싸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논란이 됐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과일인지 채소인지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채소라고 알고는 있는데 근데 이 채소가 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채소로는 토마토가 너무 즙이 많고 또 즙이 많다고 해서 과일로 두기에는 또 맛이 또 애가 달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새콤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이 토마토가 이도저도 아닌 애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네 삶도 어딘가에 제대로 소속되어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것 같다라는 뜻으로 표현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런 뜻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 작품의 제목이 정말 독특하고 흥미로웠다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삶은 토마토라는 작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일단은 여기 목차를 한번 보실게요. 목차를 보시면은 여기에 만화들이 옴니버스 형식이에요. 다 이어지는 작품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음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이 음식이 뭐 어떤 음식이다, 이런 음식이다 막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음식에 대해서 얽혀있는 인간의 이야기 같은 거죠. 약간 라디오에서 들려주는 사연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로 새벽에 듣는 라디오처럼 뭔가 감성이 촉촉해지는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삶은 토마토에 나오는 만화 작품들이 보시면은 정말 많은 게 여기에서 보시면 비빔국수도 있고요. 참치, 쌀밥, 바람떡, 코코아, 타코야키도 있고요. 그리고 삶은 토마토, 그리고 제목에 나온 삶은 토마토죠. 그리고 파스타, 카스텔라, 도넛, 메로나, 초콜릿, 마카롱,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브레가 나오네요. 보시게 되면 정말 독특한 라인업이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같이 섞어놓으리랑 생각 못할 이 음식 조합들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섞어놨을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다 보면은 왜 이런 식으로 왜 이런 식으로 해놨는지 알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좋았던 작품이 아무래도 비빔국수였던 것 같아요. 비빔국수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거기 나온 아내분이 계시는데 아내분이 남편분의 머리를 뽑아주시면서 갑자기 감성이 촉촉해지시는 거예요. 촉촉해지시면서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은 이 사람의 머리를 과연 누가 뽑아줄까, 흰머리를 누가 뽑아줄까 하면서 갑자기 울컥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저도 공감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저도 부모님의 흰머리를 자주 뽑아드렸거든요. 진짜로 진짜 왠지 우리 부모님은 나이가 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게 되잖아요. 저 말고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나이가 안 드시겠지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부모님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다 보면은 주름살이 하나둘 늘어나게 되고 흰머리도 한두 가닥씩 생겨나실 거고 이제 아프신 곳도 한두 군데씩 더 늘어나실 거예요. 진짜 그러다 보면 왠지 모르게 정말 옛날에 그 태산 같던 아버지의 등도 점점 굽어지고 만능이었던 이 어머니의 그 능력들도 점점 빛을 잃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결국엔 늙어가시는구나. 우리 부모님도 신이 아니라 사람이었구나 하는 게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왠지 이 작품을 보면서 이제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은 진짜 단순하게 요새는 만화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 좀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극적인 작품들에 지쳐있는 분들이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포털 사이트에 나오시는 웹툰도 좋고 계속해서 이렇게 종이로 나와 있는 만화책들을 연재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촉촉한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작품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작품들을 찾아서 읽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개인주의가 워낙에 팽배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감성이 촉촉해지는 작품들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작가님도 계속 그런 작품을 계속 내주시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은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쳐있던 분들이 이제 1단계로 내려가면서 이제 조금씩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조금씩 밖으로 나가서 하시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감성이 아직도 바싹바싹 말려져 있으실 텐데 그때 이 삶은 토마토라는 작품을 딱 읽어주시면은 그동안 메말라 있던 감성이 촉촉해지면서 다시 밖에 나가서 해보고 싶은 거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이게 두꺼워요. 두껍다는 게 딱 보이실 텐데 두꺼워도 금방 읽으실 거예요. 진짜 보시다 보면은 진짜 이 책을 내가 언제 다 읽었지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옴니버스 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 끊고 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계속 읽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읽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옴니버스 형식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게 같은 작가님이어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끌어 나가실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딱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장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지만 단편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이야기를 짧게 딱 끝내야 되는데 근데 짧지만 굵게 사람들의 뇌리에 뭔가를 팍 터트리는 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편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캐럿 작가님께서는 이 짧은 만화를 정말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겨주는 작품으로 잘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차분하게 햇살이 내리쬐는 창가 앞에서 따뜻하게 뭐 유자차라든가 녹차라든가 아니면 커피도 좋고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이 책을 한 번쯤 차곡차곡 음미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님의 소개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요. 음식에 관한 만화를 그리시지만 미식가는 아니고 모든 음식을 좋아하신다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정말 인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음식을 드실 때 이 음식은 이렇게 먹어야지 저렇게 먹어야지 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 고마우면서도 내가 알아서 먹을 건데 왜 이렇게 참견이 많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딱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이 음식은 어떻게 드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드시냐에 따라서 어떤 기분에 드시냐에 따라서 맛은 달라질 거예요 라는 거를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이 작가님의 매력에 한번 푹 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오랜만에 올리는 책 리뷰 재밌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